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들 하십니까? 특히 보호자분들 식사 준비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한번 박수로 축복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건강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잘 이겨내십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들이 피해야 될 음식, 즉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한 30여 권의 책 중에 식이에 대한 책을 6권을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저술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암 식이에 대해서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완결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드시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러분 생각하면 참 드실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참 먹을 게 없구나 이렇게요. 그렇지만 보통 건강할 때는 우리가 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암이 되게 되면 이런 음식들은 조금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제일 처음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가공육입니다. 즉 햄, 소세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식품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질산염 같은 경우에는요. 아질산염이 뭐냐 그러면 우리 소세지 같은 거 보면 아주 그 핑크빛으로 있지 않습니까? 발색을 이렇게 하면서 구미에 당기도록 하는 어떤 그런 색조를 내기 위해서 섞는 것이거든요. 이 아질산염은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햄, 소세지라든지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것은 피해서 안 드시는 것이 지혜로운 우리 암 환자들의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탄 음식, 구운 음식은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철판구이라든지 훈제육이라든지 우리 번개탄의 숯불구이 이런 것은 정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많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CA 같은 그 헥테로사이클린 아민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생성돼 이것 전부 발암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이 한 번씩 전원에 나가서 우리 바베큐 파티를 한다 그러면서 번개탄이 있죠. 사실 번개탄은요 어떻게 보면 폐 자재를 가지고 압축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발암물질, 오염물질, 안 좋은 물질들이 타면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워서 드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탔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태운 것보다는 구운 것보다는 탄 것보다는 좀 익혀서 드시기 좋습니다. 우리 소고기 같은 게 이렇게 수육해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시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튀긴 음식 드시지 마십시오. 기름에 튀긴 음식이요. 즉 튀김이라든지 우리 마그린, 땅콩 버터 같은 거 이게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과일하는 가운데 가공하는 가운데 생성이 됩니다. 즉 또 우리가 생성되는 게 AGE 그랬어요. 최종 당화 산물이 형성됩니다. 즉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에서 이 AGE 같은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이렇게 발암물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튀김 같은 것은 드시지 않는 것이 제로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걸 또 너무 드시지 마라 그러면 나 먹고 싶은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양을 좀 줄여서 있지 않습니까? 5개, 10개 뭐 드실 것을 뭐 하나 정도 이렇게 맛을 본다든지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너무 소금에 절이고 이렇게 설탕에 절인 그런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발효식품은 참 좋습니다. 김치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좋은데요. 젓갈류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는 방부제도 들어있고요. 아질산염, 아질산 나트륨도 있습니다. 그리고 MSG를 씁니다. MSG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또 뭐 괜찮다 그러고 해롭다 그러고 그러는데 뭐 반반인 어떤 그런 것일 때는요, 암 환자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는 피하는 것이 현명한 어떤 선택이다, 지혜로운 선택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과자 같은 청량 음료 이런 것을 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는 단순당과 복합당이 있는데 단순당은 빨리 인슐린과 더불어 우리 당을 이렇게 우리 체내에서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 과자에는 향료라든지 색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다 이게 첨가물들이 발색을 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발암물질과 관련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음료 중에서 제로 콜라 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 감미료를 이렇게 제로 콜라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는 없다 하더라도 그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인공 감미료라든지 아스파탐산이라든지 아세틸팜칼륨이라든지 수클라코스라는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좀 나쁜 어떤 그런 물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나 청량음료도 조금 조절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는 적석 음식. 여러분 편리에서 도시락이라든지 첨가물 방부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석 음식을 좀 자제하는데요.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보다도 암 환자들이 좀 적고요. 그 키가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남녀 공통으로 10cm가 더 커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해서 우리가 후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덜란드는 리더들이에요. 하루에 한 끼는 우리가 집에서 엄마 밥상, 즉 가정식을 하십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암 한우는 우리 부인들이, 아내들이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적석 식품을 드시는 것보다는 배달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어머니들이 조리를 해서 부엌에서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이 정성이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는데 암 환자들을 낫게 하고요. 정말 하늘을 감동시키면 감탄시키면요. 또한 감격하게 하면 암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통조림 음식을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꽁치 통조림, 연어 통조림, 여러 가지 참치 이런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착색제, 안정제라든지 비스페놀 A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플라스틱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자제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냉동 간식류,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아이스크림은요, 실제 이런 겁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을 섞어서 냉동을 시켜서 고체화 만들기 때문에 유화제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에 인체에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좀 자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특히 담배뿐만 아니라 술은 있지 않습니까? 1급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에탄올이 있지 않습니까? 아세트알데히드로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바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요. 또 담배도 이렇게 좀 자제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요. 양식 의류 이런 것은 대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바다물도 대양도 오염이 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 연어라든지 참치, 장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있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좀 떨어졌다면 양적으로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드시지 마세요. 이러면 정말 암 환자들이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보니까 댓글에 이런 것을 올라왔는데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라면을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드시면 됩니다. 라면을 꼭 드시고 싶으면 매일 라면 드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드실 수 있습니다. 왜? 자제해서 있지 않습니까? 안 드시겠다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도 그냥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시계에 대해서요 한 6권의 이제 책을 쓴 얘기를 보면 사실 라면을 어떻게 먹을까 이것을 그에 대한 답을 해놓은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답을 했나 그러면
첫 번째 라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름으로 튀기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걷어내고요. 다 보글보글 끓여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라면 스프를 반을 하시고요. 거기다, 우리 야채라든지 채소 같은 거, 그 다음에 김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드셨어요. 되도록이면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드셔서 좀 내추럴하게 있지 않습니까? 조리하는 것처럼 해서 드시면 라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라면을 또 완전히 다 드시지 마시고 한 반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좀 자제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위기 맛만 좀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항암제 치료할 때 스시 같은 거, 이 회를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드셔도 됩니다. 뭐 어떻게 드시느냐 그러면 회를요, 끓는 물에 조금 녹여서 한 70도 C 정도 이렇게 온도를 좀 이제 낮추었어요. 그걸 샤브샤브처럼 담궈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리하는 과정에 회 표면에 있는 세균이나 비분류 기운 같은 것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회를 꼭 먹고 싶은데 정말 해 먹지 말라고, 뭐 장염에 걸린다고, 또 면역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드시지 않는 분이 있는데 꼭 드시고 싶으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커피입니다. 그럼 커피는 뭐 어떻게 드시기 좋으냐?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커피 자제해라, 드시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은 논문을 찾아보니까 별로 커피와 이렇게 관계에 있었어요. 별로 유의성이 별로 없습니다. 드셔도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뭐 진하게 드신다든지 5잔 이상 드신다든지 이것은 좀 삼가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논문 보면 커피를 5잔 정도 드시는 것이 안 드신 것보다도 심혈관 질환 10 내지 15% 떨어뜨리고요. 오히려 뭐 암에 좀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믹스 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설탕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이제 이렇게 식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30대 후반 정도에서 이제 위암이 오셨는데, 남편이지 않습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부인을 위해서 있잖아요. 이 암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 하시는데요. 심지어는요, 요리를 배워요. 마치 이 암에 걸린 부인을요, 공주처럼, 황후처럼 대접을 해요. 야,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저는 올 때마다 정말 참 감동했습니다. 하나님, 이분 꼭 낫게 해주세요 하는 어떤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분이 7개월 정도 치료하는 과정에서요, 암이 줄어들고 거의 이렇게 발견을 못할 정도 내시경했는데 이분이 복강으로 다 전이된 분이 있었는데 회복되는 그런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요, 여기 지금 피해야 될 절대 금기 음식입니다 하는 것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체력과 기력과 여러 가지 면역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암 한우의 어떤 투병은요, 마치 좁은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넓은 몽골 평원을 이렇게 드라이빙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있지 않습니까? 이 좁은 길에 떨어지면 낭떠러지를 생각하시면 정말 그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것이 좋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또 선택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어떤 선택이요, 또한 투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또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하루에 한 500mg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타민 C를 옹호하는 그룹도 있고 그렇지 않는 그룹도 있는데, UCLA 이안 블레어 교수는 오히려 그 팀에서는 비타민 C 별로 어떤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의협 100주년 기념일 때 한국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뭘 먹느냐, 거기서 대해서 논문을 찾아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럴 때 비타민 C에 대한 검색을 9,145편 논문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타민 C가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지는 못한다, 그런 결론이 다 있는 논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암을 낫게 하느냐, 암을 치료하느냐, 그것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C가 피곤할 때 드시면 조금
피곤을 빨리 가시게 한다. 뭐 이런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야채나 과일, 채소에서 많이 드시고요. 하루 비타민 권장량은 독일 영양학회 70mg에서 80에서 한 100으로 올렸습니다. 100mg 정도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종합 비타민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그냥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야채나 과일, 채소를 드시고 종합 비타민 하나를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의 어떤 비타민 뭐가 좋다, 또 보조식품 뭐가 좋다, 그 다음에 미량원소, 아연을 드셔야 돼,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균형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보는 어떤 시각과 판단으로 음식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고 이 무더운 여름과 초가을을 잘 견뎌서 잘 극복하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